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구제역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증평군 한우 농가에 이어 어제 청주 오창에서도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도내 11개 시군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 백신이 효과를 보이는 향후 3주가 이번 구제역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평군 도안면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청주 한우 농장에서 12.7km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한우를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3km 내 사육농가 173곳, 3만 1천여 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한우 농가 411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평군에서는 통제 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 오창읍 한우 농가 한 곳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청주 6곳, 증평 1곳 등 확진 농가가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를 드나들었던 축산 차량 14대가 구제역 발생일 3주 전부터 청주 내 246개 한우 농장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제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되자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추가 긴급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항체 형성이 3주가 지나면 형성이 되는데 이 지금 긴급 접종한 것도 기준 전에 다 맞은 거기 때문에 중복으로 2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분석한 청주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남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98% 이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유입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사용 백신으로 구제역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항체가 형성되는 향후 3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농협은 청주와 증평 지역 구제역 발생 현장에 공동방재단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농협은 도내 34개 공동방재단을 통해 소독 등 구제역 방역활동을 강화했으며 비축기지에 생석회와 소독약, 방역복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3명 중 1명은 자신을 주거 빈곤층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만의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준공된 청주시 청년 행복주택 청춘 허브 센터입니다. 도심 상권과 대학가에 인접해 있어 120여 세대 선착순 입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전용 면적 26제곱미터의 경우 2천만 원 안팎의 보증금과 10만 원의 월세로 청년 측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상생협력 상가와 기술 창업센터 등도 입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매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청년 문화공간 그리고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과 어우러지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주시가 이런 청년 주거정책 수립을 위해 20, 30대 청년층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년들은 주거 입지로 직장과 가까운 곳을 가장 선호했고 주변 상권과 공공 편의시설, 저렴한 주거비용, 교육환경 순으로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담 가능한 월 임대 보증금으로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는 76.8%가 아파트를 지목했고 다음으로는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순이었으며 아파트는 20평형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의 거주지로는 흥덕구 33.3%, 상당구 24.3%, 서원구 14.7%, 청원구 11.8%로 선호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20, 30대 청년층은 직장과 가깝고 주거 인프라가 조성된 20평형대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주거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청년정책부서 및 LH 등과 협의해서 청년들이 바라는 수요 맞춤형 주거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자금이나 대출이자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50년 넘게 영업해온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에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충주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의 해법을 찾고 있는데 이마저도 시행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입니다. 지난 2일부터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2주 가까이 됐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생계로 인해 장사를 접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상인들은 연일 집회를 이어가면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주 방안과 손실보상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쫓을 생각만 한다고 충주시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거지. 왜 시간적인 여유도 안 주고 뭐 안전 중요해져? 그럼 사람 나가서 굶어 죽으면 그거는 뭐 어느 게 더 먼저 중요한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충주시는 조례 제정으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추진해도 8월은 돼야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주할 때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이제 손실보상 내용인데 영업보상을 저희가 이제 조례에 담았습니다. 절차에 따르면 공포까지 하려면 한 8월 정도에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은 당장 약속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퇴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충주시가 퇴거 명령 행정 대집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하면서 상인과 충주시의 갈등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각종 구설과 논란에 휩싸였던 김영환 지사가 어제 신임 정무특보와 정책수석 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정무와 정책, 도정의 양 날개를 교체해 심기일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여기에 비상임인 갈등관리특보가 신설되기도 했는데 이 도정의 안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SNS 글로 촉발된 친일파 발언 논란. 제천 산불 도중 김 지사가 청년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는 논란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모 보좌관의 초기 해명이 화를 더 키웠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 전에 중기부로부터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명이 이미 승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는 거세게 항의했고 김 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좌진 책임론이 거셌고 결국 김영환 지사가 정무라인 중 2명을 우선 교체했습니다. 최은호 전 정무특별보좌관 자리에 언론인 출신인 황영구 신임 특보가 임명됐고 김진덕 전 정책보좌관의 후임으로는 이시종 전 지사 시절 충북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정초시 전 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충북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충북도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전에 민선 5.67기에 해왔던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잘 계승해서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것들과 잘 접목시켜서 비상임인 갈등관리특보도 신설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철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간의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도민들 또 도의회 시민단체 그다음에 언론 이런 등등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달 말 사퇴한 김태수 정무보좌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외 추가적인 정무라인 교체는 당분간 없을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청주시 도정보고회에 앞서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남대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환경부와 청남대 규제 완화를 놓고 패키지 형식으로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 비해 청주시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도비 보조금 시행 규칙을 늦어도 7월까지는 개정해 똑같이 3대 7의 비율로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청주 밀레니엄타운으로 이전 개청했습니다. 116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수장 전시실과 문화유산 라운지, 오픈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CJB는 얼마 전 책상 하나 놓을 곳 없는 좁은 방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진영이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방송 이후 진영이 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이 속속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옥천에 사는 13살 진영이는 집에서 불편한 공간이 참 많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써야 하고 욕실 천장은 기울어져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부모님과 한 방에서 생활하는 진영이에겐 공부방도 절실합니다. 천원의 힘 20번째 후원 아동인 진영이의 사연이 전해진 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에코프로 임직원들은 걸음수만큼 후원금이 쌓이는 걷기 캠페인으로 500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를 돕는다는 취지와 또 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 같이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해서 목표 달성을 하게 돼서 매우 뿌듯하고 기쁩니다. 동서타일 이종원 대표는 재래식 화장실로 아직까지 고통받는 아이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진영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7, 80년대 재래식 화장실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볼 때 욕실 자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모터스 서인호 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로 진영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어쨌든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지어서 아이가 자라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진영이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진영이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점차 퇴색하고 있는 요즘 학생과 학부모, 퇴직 교원들이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명씩 입장할 때마다 학생들의 환호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한복을 입고 등장한 어머니들이 선생님들에게 절을 올리고 정성껏 우린 차를 대접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다도 동아리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다도회를 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아이들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데 이렇게 차를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직접 만든 꽃으로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조금씩 더 노력하면서 더 잘해드리고 표현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심을 담아 마련한 축제에 교사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또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조금은 더 반듯하게 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조회대에선 퇴직 교원들이 후배 교사들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점차 삭막해지는 학교 현장 속 후배 교사들을 위한 위로와 응원의 무대를 마련한 겁니다. 아이들과 또 함께 같이 늙어간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지금 이 순간 좀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서 좋은 그런 우리 젊은이들 만들어냈으면. 저도 보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느꼈고 그동안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도 환한 미소와 박수로 화답하며 자신들을 위한 무대를 만끽합니다. 또 선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후배 선생님들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같이 힘든 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같이 힘내자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사를 전한 스승의 날.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되새겼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영동 와인 오픈마켓이 오늘 26일부터 이틀간 영동체육관 앞에서 열립니다. 제20회 영동 국민의 날을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와이너리에서 100여 종의 와인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영동구는 지난 2005년 국내 유일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됐으며 약 40개의 와이너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오창읍 구룡리 중앙근린공원에 오는 18일 애견인 쉼터를 개장합니다. 상당구 중흥근린공원과 청원구 율봉근린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오창 애견인 쉼터는 일반 시민들과 분리된 500제곱미터 공간입니다. 애견인 쉼터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